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 모시고 같이 두 분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들어보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혹은 인수위 측의 시각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무실 이전은 누구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 뭐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 그러냐, 그냥 하게 놔두지. 이 주장 맞죠? 그렇죠. 예, 이 주장 맞죠? 뭐 김재원 의원님은 예, 김재원 의원님은 그 주장이시고, 아니 뭐 아까 이준석 대표 제가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근데 걱정은 이걸 겁니다 아마. 일단 가장 가시적인 거 하나는 그 돈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예를 들어 돈이 기하급수, 아까 몇 번 여쭤봤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면 과연 그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텐데 하는.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했다 막 1000억, 2000억, 3000억 막 이렇게 불어나면은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이준석 대표한테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김재원 의원님이 뭘 명확히 못 대답하시냐, 왜 그리 빨리 서두르느냐, 그 부분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 논리밖에는. 네. 근데 들어가면, 중간에 제가 아까 끼어들기 뭐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꼭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논리를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가 과연. 그 말씀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약간은 공색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근거가 없죠. 청와대가 무슨 임기 개시하고 예. 뭐 정상회교하러 미국도 가고 그러는데 왜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글쎄요. 그거는 너무 군색하고요. 예. 우선은 뭐 그 국민의힘 쪽이나 하여튼 인수위에서도 당선인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선인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새 정부 짜잔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보시기에? 네. 이전하겠다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안 들어가겠다에 찍힌 거죠. 예. 그건 그렇습니까? 뭔가요? 예.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으니까 국방부로. 네. 예. 그래서 아니 광화문에다 하든 용산에다 하든 예. 뭐 안 들어가겠다는, 하루도 청와대에 안 있겠다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로 보시기에 왜 그런 어떤 거기 딱 찍힌 걸로 보세요? 해석하시기에는. 뭐 네? 이미 뭐 해석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뭐 예. 하여튼 많이 나왔죠. 예. 예. 아니 근데 선의로 해석을 하면요, 제가 그냥 중간에서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제가 최선이 무슨 생각 하시는지 제가 짐작은 갑니다만, 선의로 해석하면 새 정부 들었을 때 자 거기 안 들어가면 멋지게 짜잔 밖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이런 느낌 아닐까요? 거기 굳이 한발 시작부터 거기서 하겠다는 그것도 건? 이제 똑같은 예. 도돌이표 질문을 예.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게 좋은데. 예. 왜 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부터 왜 안 들어가고 하냐. 시작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멋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돈은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저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도 저거 예를 들어서 두 달 만에 뭐 불과 이게 1, 2년 걸리면은 그 느는 거에 대한 정책 부담을 어떻게 좀 상쇄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 같은데 앞으로 2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2달이 네. 맞죠? 2달? 네. 2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예산이 막 여기저기서 막 500억 얘기했던 게 막 1000억, 금방 2000억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거는 알박기 예산이에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제가 이제 이사 비용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우선 집무실을 국방부 건물로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비용의 계상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건 나중이죠. 나중에 이제 되는 거죠. 요거 딱 거기 들어가는 비용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발표한 거라 이거죠. 예. 그 간접 비용 뭐 이런 건 전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선 도미노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당선인 측에서도 오늘 합참 비용이 뭐 1,200억 예. 밖에 안 된다 예. 정도로 얘기를 한 거는 예. 어차피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방부는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수방사로 가는 요게
완성된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종점은 새로운 건물들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합참도 지금 비좁거든요. 예. 거기에 국방부 어거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왜 이게 알박기 예산이냐? 여기 500억이 들든 뭐 600억이 들든 하여튼 달랑 요 이사 비용, 집무실 비용만 계산을 해놓는데 합참 신축, 국방부 신축,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경비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 시설이나 이제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선 밀고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비용, 그렇죠. 그에 따른 전체 비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네. 하고 정부에서 편성을 하고 국회로 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통령 집무실 탈랑 이사 비용만 이사에 필요한 것만 해서 딱 해놓으면 나머지는 타당성이든 뭐든 그 다음에 적절한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검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게 그냥 쫙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 예. 진행 일반 방식에도 이건 어긋나는 거죠. 그 저는 비용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보수 정당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집권하게 될 세력이 보수 정당으로서 부담스러운 건 안보 공백 같은데요. 왜 저렇게 약간은 무리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전직 합참의장 11명 이거는 굉장히 좀 아플 것 같아요. 보수당으로서 보면 군 출신들 고위직 군 출신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성명을 보수 정당 집권 시에 낸 적이 그건 역사의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심지어는요. 예. 그 롯데 123층 예. 타워 질 때 예. 이제 뭐 하여튼 검토는 해야 되니까 예. 참여정부 때는 엄청나게 군 출신 예. 별들이 막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예. 근데 MB 정부 딱 들어와서 하니까는 군소리도 못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예. 예. 우리 보수 정권 들어오면은 하여튼 군 특성이 그래요. 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더 아플 것 같은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예. 11명이 그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강한 의사표시 같은데요.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 정진석 의원님이 예. 만나고 예. 전언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적어도 이 정도의 일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잘하고 있고 가능한 예. 일이라고 하면은 김관진 장관이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지. 해야죠. 근데 제가 그 군 고위급 전역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요. 이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거기 나가서 일하는 걸 꺼려요. 그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이 굉장히 어떤 군인으로서 괜찮은 분들도 진보 세력이 집권했을 때 거기 가서 뭘 하는 걸 굉장히 눈치를 봐요, 한마디로. 제가 만나본 분들은 뭐 굉장히 높은 그 이유가 이제 군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11명이 합참의장, 그것도 최고위급 군 출신 11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건 저 굉장히 어떤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단히 느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예. 그런 점도 있고 예. 또 합참의장하고 참모총장은 다르거든요. 예. 참모총장, 3군 참모총장한테는 군 영권이 없어요. 예.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예. 군 정권은 있고요. 예. 그래서 군 영권이 군에서 군 영권이 있는 마지막 최고가 합참의장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 그래서 저거는 안보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ABC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밀어붙이게 하고 막 하니까 예. 뭐 해괴한 논리로 뭐 예를 들어서 군령권 1, 2, 3가 대통령 국방부장과 예. 합참의장이거든요. 이걸 회의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상시 근무 공간을 같은 데도 논다는 거는 이거는 ABC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동시 유거가 되거나 테러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전쟁 시에 집중된다 이거죠? 아주 상대방 타겟이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집중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의 이럴 때가 아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일상적인 근무 공간을 한 군데 놓는다는 거는 저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해괴한 논리로 방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일단 4월 달이면은 이제 태양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도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데 대응하는 구멍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집무하는 이 청와대의 소위 말해서 벙커, NSC 벙커는 안보 기능뿐만이 아니고 재해, 재난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벙커의 이 기능을 이제 또 이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국방부 벙커는 합참 벙커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 C4ISR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자동화 전술 지휘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주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도 많은 서버들이 있고 그게 이사를 가도 안착되는데 또 시간이 또 예. 걸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합참이 흔들리는 거는요. 그거는 안보상의 공백이 분명히 있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아까 그 이준석 대표 모시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권이 이를 집권해서 합참의장 11명이 만약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면 제가 언론으로서 그렇게 약간 어떤 깊이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갑자기 저런 성명을 발표할 때 저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잘 모르니까 솔직히 모르니까 이게 집무실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의미가 뭘까 저는 돈은 더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수 정권인데 합참의장 전직 11명이 저렇게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다? 저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 전직 고위 장성급들이 어떻게 그 정권에 참여하기 꺼려하고 하는 분이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만나서 이렇게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런데 보수 정권에는 별다른 안보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든요. 통상 최성님 잘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11분이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안보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요. 뭐 건물 짓고 뭐 옮기고 뭐 이런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방어 체계나 작전 체계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예.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방어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오고 보강되어 온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군령권 있는 합참의장 출신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졸속이다, 뭐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밀어내기다, 뭐 이런 논리보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체계의 변화인데 예. 이걸 검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집무실에 군사 시스템, 작전 시스템,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냥 집무실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아마 합참의장들은 심각하게 이거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만약에 그게 괜찮다 그럴 거면 정말 본인이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그게 전원 형태로 지금 전달돼서 그 뉘앙스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요. 본인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석 부의장 만나서 정진석 부의장이 이거를 풀었단 말이에요.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군인 아니에요. 안보실장이었고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아마 김관진 장관은 잘 알 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 위험을. 군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출신으로 안보에 그렇게 이 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측면의 논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전언한 것도 소위 말해서 군인으로서의 논리, 안보로서의 논리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괜찮다는 말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옮겨도. 아니 그러면 건축가들은 건축가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거고 예산하는 사람은 예산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군 출신 특히 군의 수장이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안보 괜찮다는 논리를. 그러니까 김관진 이 실장이 얘기한 내용이 안보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것들이 쫙 있으면은
그거는 김관진의 주장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정치적이냐면 그 주장이 없잖아요. 김관진 전원한 김관진 그러니까 장관의 이 말에. 다른 건 다 비용 문제도 뭐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먹으면 좋겠고요. 싸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니 뭐 하면 아니 저도 왜냐하면 청와대가 뭐 다른 문제는 잘 모르고 저는 청와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실 때부터 그렇지 우리나라 저 너무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 500억 주고 할 수 있다면 하지. 그거 해야죠. 500억 들고 하면은 그건 뭐 할 수 있다니까 한번 지켜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안보 공백은 이게 보수 정권은 이 안보 문제는 가장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야 될 부분 같은데 여기서 합참의장 11명이 이렇게 반기를 든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거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착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안보 분야입니다. 예. 사실 역대 정부를 쭉 비교를 해보면 예. 안보에 대해서 가장 사고 많이 치고 허술했던 게 보수 정권이에요. 예. 123층 허가. 예. 그거 뭐 참여정부 때는 아예 그냥 엄두도 난리가 못했어. 났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보수 정부에 의해서 이 안보가 많이 훼손되고 흔들렸던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뭐냐면 군 출신들이 군 고위층 출신들이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안보적 비판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진보 세력이 들어섰을 때 어떤 안보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원칙적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진보 정권 때 못했는데 보수 정권은 엔간하면 눈 감아주니까 군 출신들이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 이례적으로 특히나 최고위급 11명이 반대를 하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수 정권으로서. 그거는 아주 예.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사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고요. 예.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왜 그러냐. 예. 그리고 진보 정권하고는 왜 또 좀 일을 안 하려고 예. 하고 뭐 평가가 안 좋냐.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군인들은 늘 그냥 싸워야 되고 예. 이 무력도 무력 충돌도 좀 감수하고라도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군의 문화 또 군의 이제 오래된 이제 이 궤적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군도 시스템이 그렇게 각오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군인의 그동안의 기득권적 시스템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이 평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안 맞아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똥별과 진별로 나누는데요. 네? 뭐 맨날 싸우자고 하고 제대로 아니 근데 예. 최선생님 말씀하시는 어떤 똥별 그런 분 말고도 군인으로 괜찮았던 분도 굉장히 어떤 눈치를 보더라고요. 진보 정권에 참여하는 건.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분위기에 있어서 약간 왕따 뭐 이런 어떤 비슷한 것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도 불구하고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했다는 거에 제가 좀 놀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는 뭐 군사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양쪽에 주장을 해도 뭐 그런가 저런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가 가치 판단이 잘 안 될 땐 최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또 한 번 판단해야 하니까 정치적으로 좀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최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판단을 딱 이거 큰 문제구나 하고 판단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논리. 그러니까 이 군 최고 수뇌부들은 원래 보수 정권이 뭘 하면 반대를 잘 안 하는데 웬 11명?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11명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명시적으로 그래서 저거 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보수 정권으로서는 그분들의 문제 제기를 문제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까 이준석 대표하고 최재원 의원님은 둘 다 그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뭐 행정적으로 다른 판단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11명의 최고위
군수장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별거 아니라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예. 그만큼 이게 엉터리고 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부의 합참의 의장이든 구분 없이 그렇게 11명이 글쎄요.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황당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반증이죠. 새 정부에서 좀 그 전직 합참의장들의 의견은 적어도 수용을 한 다음에 이건 이러이러한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 보기엔 너무 이상한 게 예. 우선 이전하자보다는 안 들어간다의 방점이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이게 이제 못 나오는 게 여러 세계가 있는 거죠. 예? 아니, 뭘 자꾸- 현실 세계의 진단이 있고 또 뭐 참 다른 세계의 짓궂게 진단도 그러세요. 있고 하니까요. 아니 무슨 들어가면 엉덩이가 무거워져가지고 못 나온다는 그 논리를.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처나 전문가들의 의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잘 조정하고 조율하고 조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예. 무슨 일이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뭐 국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선 딱 저녁에 떨어지면 부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요. 그런 뭐 순서가 관계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국정에. 하는데 예. 이것도 거꾸로 된 거예요. 예. 그냥 빵 때리고 전문가들 의견이나 뭐 부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한 예.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데 무조건 한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통상적인 이걸 꼭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정적이고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야라는 이 절차는 전혀 지금 무시가 된 글쎄요. 거죠. 그리고 아까 최성님하고 김전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아까도 끼들지 않은 또 하나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위원님한테 제가 여쭤봤었죠. 아까 광화문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고 공약할 때 없죠? 없습니다. 없죠. 광화문이라고 딱 못을 박았던 거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전 정권에서 광화문을 하다가 안 됐을 때는 공약을 발표할 땐 그 안 된 이유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발표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광화문 네. 해놓고 광화문은 역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광화문 안 되면 용산 이거 아니에요. 국방부. 예. 근데 광화문 안 되면 국방부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건 상식적인 질문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검토 안 한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간다와 통상적인 검토 절차들을 생략하고 무조건 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예, 남는 건 그거밖에 안 남는다 이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렇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방점, 무조건 한다의 방점.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되니까 광화문 아니더라도 어딘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들어간다 무조건 한다 하기 때문에 방식과 절차도 다 생략됐고 아마 검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이상해요. 이거 아니 근데 아까도 하여튼 이 안보 공백 부분은 정말 뭐 이게 어떤 정권일수록 분명한 국민들에게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보 합참의장 11명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그랬을 땐 그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극복 가능하다는 말씀을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관진 장관도 예. 그 안보적 측면에 야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 워딩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관진 전 장관의 뭐 용산 좋다, 괜찮다. 뭐 대통령의 의지가 당선인의 의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소통할 수 있고 뭐. 그 발언이 합참의장 11명 이후에 나왔나요? 혹시 그 선후 관계를 아십니까? 그건 뭐 일단 어저께 뉴스니까요. 예. 저게 만약에 예.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그랬으면 군부에서 뒤집혔죠. 저거. 난리니까 예. 진짜 예. 저거는 뭐 그거는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고 제가 딱 느껴지는 게 만약 이른바 진보 쪽이 집권할 때 저런 일을 했으면 아마 그냥 절대 못 넘어갈 겁니다. 아마 저거는. 예. 뭐 야당은 들어놓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들어놓고 예. 뭐 명분도 전직 있고, 장성들 뭐 전부 막 난리치고. 예. 그래서 일단 상상할 수 없는 일, 예. 현실 세계에서 하여튼 측정할 수 없는 일들이 예.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하여튼 뭐 인수위에서도 어떤 이런 지적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건 이렇게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그 플랜을 끊임없이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된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끊임없이 이거는 이렇게 해결 가능하다. 이건 이렇게 해결 가능하다. 근데 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본관을 안 쓰시고 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집무실을 옮기신 거잖아요. 예. 그거 하나로 엄청나게 해결이 됐어요. 예. 참모진들하고 매일 회의하잖아요. 예. 아침 회의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독대들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 게 여민 1관 3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비서실, 상황실 그 밑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정무수석실 그다음에 거기서 30m 건물에 민정수석실, 정책실 또 이쪽에 또 30m 건물에 이제 안보실 이래서 저쪽 본관을 썼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하고 뭐 거리가 멀고 참모나 직원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지금은 성립이 안 되는 문제고 오히려 그건 개선됐다 이 말씀이시죠. 직원들의 이제 근무 공간으로서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되고 좀 이럴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하승찬 전 수석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관저가 저쪽 북악산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 관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폭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제 이 관저는 좀 신축을 하고 청와대 내로 신축해서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완전히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달라졌다. 현재 청와대의 이런 변화된 이것과 광화문 시대와 따져보면 광화문 시대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특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일 거예요. 안보하고 시민 시스템인데 시민 불편인데 여기 지금 용산은 현재 청와대터에서 광화문보다 훨씬 더 멀거든요. 그러면은 시민 불편이라든가 안보 체계가 완전히 통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행금지 구역이라든가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배치는 광화문하고 현재 청와대는 크게 뭐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용산쯤 되면은 완전히 이걸 달리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특히 이거 밀어내기 해가지고 임시로 현재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이 한 공간에 임시로 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임시로 있는다는 거는 이게 최종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과도기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합참을 과도적 위치에 그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나 이제 체계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해 온 거거든요. EMP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EMP탄을 개발했다는 것이 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인명살상보다는 이제 통신이라든가 전자망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는 전시나 유사시에 사람 살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줘서 전쟁 수행이 오히려 불가능할 정도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완했고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C4I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청와대 중심의 방공망,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 안보 컨트롤 타워, 국가 컨트롤 타워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온 과정인데요. 이게 그냥 50일 만에 검토도 없이 그냥 확 뒤집혀 버리니. 그리고 거기 태양절 있죠. 그 다음에 북한 도발이요. 저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장거리 탄도 미사일 정도 이 도발이 아니고 아마
장사정 포나 예. 해안포나 예. 이런 도발로 흔들 수 있을 예.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집무실 때문에 그냥 안보에 구멍이 생기고 작전 체계에도 이 구멍이 생기고 이러고 이런 안보 컨트롤 타워들이 과도적 위치에 있게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탄도미사일 정도만 실험을 할 거냐, 예. 아니면은 조금 더 이 구체적인로 이 도발을 해오지 않겠냐. 그런 게 이제 포사격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멍이 걱정스러운 생기기 부분이 때문에 정말 있습니다. 저 그 인수위에서는 정말 이런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우선 그게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 대통령 당선인한테 예. 아무도 반론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런 건 심각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예. 엄청나게 좀 반대되는 예. 의견이 있어도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예. 이랬는데, 이 정도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 엉터리로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뭐 대안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